아이유, 아이브, 장원영, 블랙핑크, 로제 이렇게 살 안 찌는 사람들 체질일 것 같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이것 하나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요요 없이 충분히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kg를 감량한 다이어트 멘토 김은하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했고 다 똑같이 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 저만 안 빠졌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다 똑같이 했는데 친구는 빠지고 나만 안 빠졌다. 절대 믿지 않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체질적으로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먹는데도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음식이 들어와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질적으로 내가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음식 먹는 걸 조절을 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거든요. 아무래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에서 느끼는 포만감이 빨리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살이 잘 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질적으로 봤을 때 먹는 족족 살이 잘 찌시는 분들도 진짜로 있어요. 이런 체질들의 특징은 몸에 자꾸 축적시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훨씬 더 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찔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태음인들이 그렇습니다. 태음인들이 먹는 족족 다 진짜 살이 찔 수가 있고요. 보통 보면 이제 체질적 부분들도 대부분은 유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이 거의 비슷한 체형, 비슷한 체질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살이 잘 찌는 체질이시고 태음인에 가깝다 하면 나 역시도 몸에 자꾸 축적하는 타입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이 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이 적게 먹고 제가 많이 먹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천천히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분들이 있고 아주 급하게 조금만 씹고 빨리 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빨리 삼키시는 분들은 내가 음식을 먼저 끝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천히 계속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빨리 먹는 사람은 먹는 도중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이 씹는 자극 자체가 뇌에서 나 지금 배불러 라는 자극을 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양이 실제로는 훨씬 더 적다. 실제로는 PD님이 적게 드신 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일단 포만감이 오래 가게 되면 내가 그 다음 식사 끼니까지 배가 부른 상태를 유지해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먹는 간식의 양도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빨리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포만감의 신호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오히려 식사를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간식을 더 많이 드실 수도 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그분들은 먹는 양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움직임이 많지 않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함을 느끼시는 그런 체질도 있는 반면 보통 음인들이 그래요. 근데 보통 양인들은 움직임이 많을 때 훨씬 에너지틱하게 느끼고 훨씬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찔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보통 대부분 다 양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계속 먹지만 살이 안 찌는 경우들이 계속 양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아서 살이 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체질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실제로 그분과 친구분과 똑같이 한 것 같지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가족분들의 식습관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다이어트 설문지를 할 때 꼭 여쭤보거든요. 가족분들 중에 혹시 뚱뚱한 분 계십니까? 체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는데 이 가족들의 식습관이라는 건 오랜 시간 누적된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랑. 근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삼시세끼 고기를 꼭 넣어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국찌개가 꼭 있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집은 굉장히 저녁을 가볍게 먹어요 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식습관은 굉장히 살찌는 체질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에 의해서 똑같이 한 것 같지만 살이 더 찔 수도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질이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은데 한의학에서 주로 말하는 체질은 사상 체질을 의미하거든요.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체질들은 사실 타고나는 거라서 이거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체질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살찌는 체질과 살 빠지는 체질, 이 체질들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찌는 체질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충분히 교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쁜 요인들을 충분히 제거를 해주면 이 체질은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사상 체질과 상관없이 살찌는 체질 중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얼굴색도 탁하고 태를 봤을 때 태가 굉장히 짙게 끼어 있고 환자분들 피로하게 느끼고 찌뿌둥하다고 하고 몸이 많이 부으시고 복진을 해봤을 때 복진상에서도 배가 볼록하니 긴장이 많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 배출 기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배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잘 내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위장에서 음식을 흡수하고 배출해내는 기능을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뀌실 수 있어요. 위장 장부를 자극할 수 있는 배수혈에 약침 치료도 하고 한약 치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장의 배출 기능을 도와주면서 또 그분의 이제 식습관을 교정해 가는데, 이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식습관은 먹고 빨리 주무시지 않는 거. 이런 식습관이 같이 교정이 되면 그런 분들은 충분히 살 빠지는 체질로 바뀌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체질을 바꾸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이 찌는 요인들이 얼만큼 잘 제거될 수 있냐, 그 다음에 살이 찌는 습관들이 얼만큼 잘 교정될 수 있냐가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을 교정하는데 평균적으로 66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정도 기간 동안 살이 찌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교정하고 그동안 내가 배출 기능이 안 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한약 치료도 하고 침 치료도 충분히 잘 받으신다면 보통은 8주에서 한 12주 정도면 환자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도 예전처럼 조금 먹어도 막 붓고 푸석푸석하고 살 잘 찌고 이런 체질로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습관 교정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자주 받지도 못하시고 이런 경우들은 체질을 바꾸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치료도 받으시고 습관도 교정하신다면 그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약은 부작용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복용하고 난 다음에 불편함도 없고 잘 감량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량만 복용하셔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분과 그 약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한약을 처방해 드릴 경우에는 간혹 잘 맞지 않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다 부작용이 없고 다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보통 1:1 맞춤 처방을 강력하게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데, 맞춤 처방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약을 복용하셨을 때 뭐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특히 고도비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받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도비만에서 일반 정상 체중까지 올 때까지 충분히 불편함 없이 복용하시려면 이런 맞춤 처방을 꼭 드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드셨던 분들은 대부분 크게 뭐 힘들어하지도 않고 불편함 없이 잘 감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체질적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먹는 양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활동량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평상시에 먹는 식습관, 음식의 종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가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요요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김은하였습니다.